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8.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또 나왔다. 기억, 니은, 디귿 형 문제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미음은 옳은 지문 따라서 미음 옳은 거 체크하고 기억부터 봅시다. 자, 폭처법에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할 때, 그러니까 한 번 징역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사람한테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제 누범을 저지른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이란 얘기죠. 세 번째 게 이제 누범인 경우에 그 누범은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폭처법 2조 3항 보시면 볼까요? 봅시다. 폭력행위 처벌법. 이게 정식 명칭이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정식 약칭이 이제 폭력행위처벌법인데 실무에서 아무도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실무에서 다 폭처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그 2조 3항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2번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처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폭행을 해서 폭처 2조 뭐 2항으로 이제 처벌받은 사람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누범으로 처벌할 때 가중처벌해서 뭐 이런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경우는 1년에서 1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가중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앞에 두 번의 전과가 이제 여기에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냐, 이게 일단 문제인데요. 집행유예는 잘 아시겠지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단지 집행만 안 하는 거죠. 물론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있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논외로 하고 항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생각합시다. 집행유예 전과라는 것은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징역형은 선고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보내지만 않을 뿐이에요. 집행유예를 붙였다는 얘기는. 그래서 원래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여기에는 원래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한 경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집행유예에 관해서 일단 좀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형, 뭐 집행유예 이런 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징역 2년 실형이란 얘기는 집행유예를 안 붙인 징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 실형이라고 하면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징역 2년에 집유 뭐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붙이는 경우, 이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긴 하는데 교도소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봐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면 반드시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붙입니다.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안 붙이질 않아요. 반드시 집행유예 기간을 붙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런 식으로. 징역 2년은 말 그대로 선고하는 징역형이 2년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봐주는 거라서 집행유예를 붙였는데, 그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할 때 그 3년은 뭐냐? 이 집행유예 기간 3년을 무사히 사고 없이 넘기면 징역형을 선고했던 게 실효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란 집행유예 기간 3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된다 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했던 것이 실효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집행유예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그래요. 집행유예의 효과가 방금 보신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 실효되는 거 정확히. 그게 형법 65조입니다. 형법 65조 보시면 집행유예 효과라는 제목 아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무사히 유예기간 3년 경과한 때는 형 선고 효력이 있는다. 뭐 유예기간 처음에 뭐 2년으로 붙일 수도 있고 3년으로 붙일 수도 있고 5년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징역 1년 선고하면 집행유예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역 6개월 선고하면 집행유예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붙이고요. 징역 한 1년 선고하면 집행유예 2년 아니면 뭐 집행유예 3년, 길게는 징역 2년 선고하면 집행유예 3년 아니면 4년 정도 선고하고, 징역 3년 선고하면 거의 예외 없이 집행유예 4년 아니면 5년 이렇게 선고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 이게 이렇게 안 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년, 2년에 3년, 3년에 4년 아니면 3년에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본형보다 그 좀 더 길게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실무 오시면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어쨌거나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그 의미예요. 그 집행유예 기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 효력에 이른다고요. 주의하실 게 이 방금 본 65조는 집행유예 실효, 뭐 집행유예 취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집행유예 실효는 63조, 집행유예 취소는 6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 뭐 실효든 취소든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뭔가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집행유예 붙였던 걸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없었던 걸로 한다는 얘기는 징역 선고했던 거, 예를 들면 징역 2년 선고했던 거 실형으로 이제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63조 집행유예 실효. 집행 선고 받은 자가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거예요. 64조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62조 단서에 있는 사유가 발각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62조 단서가 뭡니까? 원래 이런 경우는 그 지금 표시된 부분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 못하거든요. 근데 일단 선고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하자면 집행유예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발각된 거예요. 그러면 집행 선고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데 집행유예 할 때 이제 보호관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붙일 수가 있는데 거기 써 있는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뭐 사회봉사 120시간 그 부과를 받았는데 사회봉사 그냥 안 하고 막 도망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집행유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3조, 64조 집행유예 실효랑 집행유예 취소는 한마디로 피고인한테 슬픈 일이에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야. 교도소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65조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65조는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게 아니라 형 선고가 실효된다는 것이죠. 형 선고가 실효된다는 건 무사히 집행유예를 그 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나는 프리해졌다는 뜻이에요. 65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63조, 64조는 거꾸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것이죠.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건 하여튼 문제가 발생해서 나는 교도소로 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3조, 64조랑 65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 혼동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거 사실 누가 제일 잘 아나요? 자, 이거 피고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피고인들이 마스터예요. 이 부분 60 몇 초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아주 잘 알아요.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폭처법 어쩌고 하면 2회 이상 징역형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누범으로 할 때 그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집유 선고를 받은 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 경과하여 즉 이게 뭐예요? 무사히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는 경우 그러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잖아요. 형 선고가 형 선고가 실효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실효된 경우는 징역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인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 전과에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긴 하는데 만약 그런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이제 그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 그럼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 2년에 3년을 받았어. 이 경우에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징역 2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과가 해당되는데 집유기간 만약에 3년을 무사히 넘기게 되면 3년을 무사히 넘기면 징역 2년 선고했던 게 실효되기 때문에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고인의 기쁜 결과입니다. 판례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이랑 미음이 옳잖아요. 그럼 기억 미음이 옳으면 2번, 3번,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미음 지문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거를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세 개를 다 붙여도 되고요. 두 개만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도 되거나 뭐 이렇게 붙이거나 3컴비네이션 2로 다 해도 되고 그리고 한 개만 붙여도 됩니다. 물론 3C1도 됩니다. 그렇죠? 3C1도 되고 3C0도 되고 3C3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다시죠? 그러니까 결국 2 곱하기 2 보호관찰 붙이는 건 안 붙이는 거 사회봉사 붙이는 건 안 붙이는 거 수강 붙이는 건 안 붙이는 거 모두 독립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해서 8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붙이는 그냥 집행유예도 가능하고요. 3개 다 붙이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뭐 보호관찰 사회봉사만 붙이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조문을 볼까요? 형법 62조의 1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게 조문상 좀 애매한데요. 보호관찰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문에 써있기는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써있는데요. 국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A, B, C 모두 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 조문의 취지상 꼭 3개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2개 이상 골라서 무과해도 무방하다. 이 62조 2의 그 문구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뭐 수강명령 요거는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에 해당되는 건 잘 아시죠? 여담인데 피고인들이 보호관찰 받으면 엄청 귀찮아합니다. 이거
뭐 보호관찰관한테 뭐 몇 시에 뭐 이렇게 자기 있는 위치 뭐 알려줘야 되고 하여튼 되게 귀찮아해요 피고인들이 이거 받으면. 그리고 사회봉사, 자 이거 받으면 엄청 힘들어합니다. 수강명령은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강하는 거니까. 그 사회봉사가 우리가 학생 시절 때 어디 가서 하는 뭐 사회봉사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노동의 강도가 꽤 빡세거든요. 보통 이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이제 40시간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수강명령 보통 40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8시간 곱하기 5일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40시간 이렇게 하고,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40 곱하기 n으로 해서 40시간, 뭐 80시간, 120시간, 그래서 뭐 500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사회봉사를 시간 단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노동 강도가 꽤 높기 때문에 이게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를 받는 경우에 사회봉사 시간 좀 줄여달라고 항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거나 니은은 틀려요. 3개 다 부과할 수도 있어요. 2개 부과할 수도 있고. 니은 틀리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랑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귿 보면 되겠죠? 디귿을 봅시다. 그래서 디귿을 보는 거예요. 이게 디귿에 실익이 없으면 디귿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 그래서 웹사이트 매각으로 돈이 생겼다. 이거는 추징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추징이 가능하려면 원래는 몰수 대상이어야 돼요. 몰수 대상, 몰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몰수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그때 추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몰수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몰수 사유는 뭐죠? 두 가지예요. 몰수는 첫째, 범죄에 제공한 물건, 범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 뭐 취득, 뭐 생성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여튼 범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 형법 48조를 봅시다. 보시면 이걸 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공한 물건 또는 생성 물건, 그러니까 취득 물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 물건도 있는데 1, 2만 볼 거예요. 일단 딴 거 보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48조 1안 보시면 제공 물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살인에 사용한 칼 같은 겁니다. 살인죄로 기소되면 살인죄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칼을 몰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득 물건 또는 생성 물건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도박으로 딴 돈 같은 거예요. 도박죄로 기소되면 도박의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딴 돈을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호 2호처럼 3호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때, 이 몰수 대상인 물건이 있을 때, 몰수 대상인 물건이 있는데 그 몰수를 할 수 있었어. 근데 몰수할 수 없게 됐어. 그러면 이제 추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살인죄 사용한 이제 제공한 칼, 이제 몰수 대상인 칼, 이걸 이제 중고나라에 뭐 팔아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 채로 막 사버렸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칼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데요. 칼 대신에 이제 칼의 시가를 돈으로 추징합니다. 칼 대신 그 칼의 가치만큼의 돈으로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그 48조 2항의 그 뜻이죠. 그럼 문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디귿 지금 보였죠?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이것의 매각을 통해서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 이걸 추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 사안은 웹사이트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음란물을 배포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이용된 웹사이트가 이제 음란물 배포라는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였는데요. 이 음란물 배포라는 범죄에 웹사이트가 제공된 거였죠. 그럼 48조에 따라 볼 수 있을까? 아까 제공한 뭐 그 몰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48조 1항1호 범죄행위에 제공에 해당될까요? 범죄행위에 제공한 건 맞아요. 웹사이트가 당연히 음란물 배포라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거죠. 그쵸? 하지만 물건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자체가 물건은 아니에요. 뭐 추가 설명 필요한가요? 웹사이트 자체가 물건이 아니라는 거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라서 이제 뭐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컴퓨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웹사이트 자체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 웹사이트가 그 음란물 배포라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건 맞죠? 하지만 제공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몰수 요건을 못 갖췄어요. 몰수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에요, 웹사이트가. 그러니까 몰수 대상이 아닌 것을 이게 몰수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추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징은 기본적으로 몰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몰수할 수 없게 됐을 때 추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몰수 요건 자체를 못 갖췄기 때문에 추징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디귿 틀린 거예요. 만약에 참고로 여기 좀 이렇게 좀 발전적인 논의를 하자면, 좀 더 어려운 거, 정석이 있으면, 기본 정석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실력 정석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음란물 배포라는 범죄의 웹사이트가 제공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몰수가 안 되고 추징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매각행위, 웹사이트 매각행위가 하나의 범죄였다. 매각 자체를 처벌하는 어떤 구성 요건이 있다. 그러면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돈은 당연히 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러니까 취득 물건 또는 생성 물건, 48조 1항 2호에 해당되는 취득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매각 행위가 범죄였다면 이건 당연히 몰수든지 뭐 추징이든지 몰수겠죠. 몰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디귿 사안은 그게 아니라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사이트 매각이 범죄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그러니까 음란물 배포가 범죄인 경우, 그 경우에 웹사이트를 제공한 거죠.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수할 수 없고 웹사이트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고 그래서 추징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 정답은 3번이죠. 뭐 문제 자체는 맞추기 너무 쉽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9번 푸시면 되는데 해설이니까 리을 니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은 저장 매체의 저장된 기록이죠. 그쵸? 그러니까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 사유가 있으면 몰수할 수 있다. 동영상은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를 촬영했어. 그러면 성폭법 위반이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이 성폭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휴대폰은 뭐예요?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죠. 몰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48조 1항 1호 휴대폰은 1항 1호로 몰수할 수 있어요. 동영상 뭐예요? 동영상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죠. 범죄 행위로 생성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1호로 몰수할 수 있고 동영상은 2호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은 아까 본 것처럼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동영상은 물건이라고 봐서 몰수 대상이라고 봤어요. 전자기록이니까 이게 말하면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런 촬영 사안에서 동영상 파일 압수돼서 오는 경우 많은데요. 법원 실무는 다 몰수할 수 있다고 보고 몰수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맞는 설명. 다음 미음. 진역형의 유기진역형의 감경하면서 법률상 감경하면서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죠? 그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감경 범위는 5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3항. 감경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징역을 감경할 때는 유기징역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벌금 감경할 때는 다액의 2분의 1로 돼 있는데 이 다액은 단순 오타로 봅니다. 이 다액은 금액으로 해석을 해요. 다액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단순 오타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그러니까 맞는 하여튼 이거 오타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의 2분의 1로 오타 정정해서 해석하겠다라고 봅니다. 이게 과연 허용되는 해석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명확해요. 이거 6혼 단순 오타기 때문에 장기, 단기, 다액, 소액 모두 같이 2분의 1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3호 징역형을 봅시다. 징역형은 형기 2분의 1, 그러니까 장기, 단기 모두 2분의 1로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강도의 방조범이라고 합시다. 방조를 저질렀어. 그 징역형을 볼게요. 원래 강도가 어디 333 외우기도 쉬워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강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9,999 이렇게 돼요? 아니죠? 3년 이상 30년 이하예요. 강도의 법정형은. 왜 30년이죠? 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1개월 미만도 없어. 그러니까 징역 29일. 이거 안 됩니다. 징역 29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징역은 원칙적으로 30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아까 333조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써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3년에서 30년 사이가 법정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기 때문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을 처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강도 방조범이라는 얘기는 3년에서 30년 이것에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이 결국은 이제 처단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감경의 방법은 아까 55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형기의 2분의 1이라고 했죠? 형기 2분의 1은 단기도 2분의 1, 장기도 2분의 1. 뭐예요? 1.5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1.5년 없는데요? 1.5년 1년 6개월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 강도는 3년에서 30년인데 이게 강도 방조는 1년 6개월에서 15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기의 2분의 1이라는 아까 55조 그 얘기는 장기의 2분의 1 and 단기의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지문 계속 보겠습니다. 징역형에서 유기징역에서 감경하면서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 또는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에 감경하는 방식 등은 금지된다. 그런 거 안 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까 강도죄가 3년에 30년이라고 했고 강도 방조범이라서 감경한다고 했는데 이때 단기만 골라가지고 2분의 1에서 1.5년에서 30년 장기는 그대로 단기는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장기만 감경해서 장기 15년, 단기 3년, 3년에서 15년 이렇게 이것도 안 돼요. 오직 장기, 단기 모두 2분의 1씩 감경해야 해서 결국 1.5년에서 15년 이하로 된다는 겁니다.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도 금지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경할 때는 55조 1항이 정한 계산 방법으로 감경하라 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대법원 판례 입장대로 간략히 설명드린 건데요. 이게 미분 맞는 지문이죠. 사실 반대설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 전합 판결을 보시면 대법관 이기택 한 분이서 대차게 이제 다수 의견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별개 의견을 내놓거든요. 별개 의견이란 건 이제 결론 뭐 이제 상고를 인용할지 상고를 기각할지 하는 대법원이 이제 결론에는 똑같은데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다수 의견이랑 다른 경우예요. 그 이제 별개 의견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개 의견을 읽어보면. 근데 지금 들으시면 헷갈리실 테니까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그 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기억 맞는 지문. 집행유예 전과도 징역형 받은 전과에 해당하긴 하는데 집유기간에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 효력을 잃거든요. 아까 집행유예 효과 65조 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징역형을 받은 전과에서 뺀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틀린 설명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학능력 중에 한 개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린 지문이죠? 범죄행위 음란물 배포에 이용한 제공한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거에 해당되지만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몰수 요건을 못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추정 대상도 안 된다. 자, 리을 맞는 지문. 동영상은 기록이기 때문에 물건이죠? 동영상은 물건이라서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미은 맞는 지문. 미은도 맞는 지문. 처단형을 산출할 때 징역형에 대한 유기징역형에 대한 감경은 장기와 단기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된다. 그 외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상으로 형법, 형사법 문 8번 해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법 문 8 해설하겠습니다.